서울 마포구의 후미진 골목길, 빛나는 세차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최신식 자동 세차 설비는커녕 낡은 호스와 거친 솔로차를 닦는 수동 세차장이었다. 김민주는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22살의 그는 또래들보다 말이 없고 소심해 보였다. 그의 어깨는 늘 움츠러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낡은 작업복처럼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세차장 안에서 늘 무시당하는 존재였다. 사장은 민준을 보면 걸핏하면 야 민준 똑바로 안 해. 손님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며 소리쳤고 동료들은 그에게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떠넘기거나 시시때때로 그의 서툰 모습을 비웃었다. 야 민준아, 너 그러다 평생 여기 세차장에서 물이나 뿌리다 늙어 죽는다. 동료들의 조롱 섞인 말은 매일같이 그의 귀에 박혔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는 반항할 줄 몰랐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낼 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뜨거운 열정이 숨어 있었다. 그는 차를 사랑했다. 특히 고급스러운 곡선과 강력한 엔진 소리를 가진 슈퍼카들을 동경했다. 그는 세차장 한 구석에 숨어 인터넷에서 자동차 관련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곤 했다. 수입차 전문 잡지를 닳도록 읽었고 유명 디테일러들의 작업 영상을 보며 혼자서 기술을 익혔다. 그는 손님들이 맡기고 간 낡은 차들의 흠집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상상했다. 민준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이자 자유의 상징이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도 꿈에 그리던 슈퍼카를 직접 만지고 완벽하게 복원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을 꿈꿨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그의 손에는 늘 거친 세차 솔과 비누 거품만이 쥐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이 낡은 세차장을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세차장 건너편 아파트 옥상에 걸려있는 낡은 자동차 광고판을 올려다보았다. 광고판 속에는 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시원하게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 차를 보며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멋진 차를 타고 세상 밖으로 달려나가리라 다짐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세차장에는 손님이 뜸했다. 민주는 주차장 한 구석에 낡은 의자를 끌어다 앉아 빗방울이 차체 위로 떨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낡은 세차장 입구로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낮은 차체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은은하게 빛나는 검은색 도장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했다. 그 차는 한눈에 봐도 억소리 나는 슈퍼카였다. 민주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꿈에서나 그리던 차였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훤칠한 남성으로 최고급 수트 차림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도도했지만 그에게서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다. 그는 바로 JK그룹의 젊은 회장 이태호였다. 이태호는 최근 몇 년 사이 IT 산업과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대한민국 재계에 떠오르는 신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슈퍼카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다. 태호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체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미간의 주름이 깊어졌다. 민주는 태호의 시선이 차체의 한 부분에 고정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태호에게 다가갔다. 태호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손가락 2마디 정도의 날카로운 스크래치가 선명하게 나 있었다. 광택이 벗겨지고 깊숙이 파인 듯한 상처였다.
민주는 그 스크래치를 보는 순간 자신의 심장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난 것처럼 세차장 사장과 동료들이 황급히 달려왔다. 사장은 태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조아리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차가 어디에 긁힌 겁니까? 저희가 바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태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상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복구하기 힘들 겁니다. 이 차는 한정판 모델이라 부품도 구하기 어렵고 도장도 특수해서 아무나 손댈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계약까지 망치게 생겼습니다. 이 스크래치는 누가 낸 겁니까? 태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장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사실 그 스크래치는 사장이 세차장으로 차를 옮기다 실수로 기둥에 긁은 것이었다. 수리가 어렵다뇨? 저희가 아는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애원했다. 태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해 놓지 못하면 나는 당신 세차장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태호의 말에는 협박과 함께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는 용기를 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해 놓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사장은 민준의 말에 경악했다. 야, 민준아,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회장님 차에 감히 네가 손을 대겠다고. 사장은 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동료들은 민준을 비웃었다. 야, 김민준이 드디어 미쳤나 봐. 주제 파악 좀 해라. 태호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작업복 움츠러든 어깨, 그리고 소심해 보이는 얼굴. 그 어디에서도 슈퍼카를 복원할 만한 전문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태호는 민준을 비웃으려는 듯 입꼬리를 올렸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단호함을 발견했다. 그 눈빛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이봐, 꼬마. 네가 감히 내 채 손을 대겠다고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고 하는 소리야.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깔렸다. 압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민주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민준의 눈빛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듯 했다. 그는 민준의 눈에서 평소 자신이 보았던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묘한 열정과 자신감을 발견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번 해봐. 하지만 만약 내 채 흠집 하나라도 더 나면 그때는 각오해야 할 거야. 태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는 민준에게 기회를 주었다. 사장은 태호의 결정에 경악했다. 동료들은 민준을 비웃으며 수군거렸다. 봐라, 김민준이 드디어 회장님 차까지 망가뜨리겠네. 민준은 그들의 비웃음을 무시한 채 슈퍼카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이제 거친 솔 대신 섬세한 도구들이 쥐어져 있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직 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하겠다는 결심만이 가득했다. 그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다. 이태호 회장의 승낙은 김민준에게 꿈만 같은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사장의 비아냥거림과 동료들의 비웃음 속에서 민준은 검은색 슈퍼카 앞에 홀로 섰다.
자체에 선명하게 박힌 스크래치는 마치 그의 초라한 현실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차분하게 스크래치를 살폈다. 스크래치는 생각보다 깊고 날카로웠다. 일반적인 광택 작업으로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었다. 도장면 깊숙이 침투하여 차체의 재질까지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사장은 민준의 뒤에 서서 계속해서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야, 민준아, 괜히 나섰다가 차 망가뜨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회장님이 노발대발하시면 우리 세차장 문 닫아야 해. 동료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비웃음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은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스크래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스크래치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뇌리에는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던 디테일링 전문가들의 영상과 책 속 지식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스크래치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고 직감했다. 그의 손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가장 먼저 스크래치 주변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시켰다. 그리고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흠집들까지 찾아내기 위해 특수 조명을 비췄다. 사장과 동료들은 그런 민준의 모습이 우습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뭘 저렇게 유난이야. 어차피 못 고칠 텐데. 민준은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스크래치 복원에 필요한 도구들을 꺼냈다. 미세한 연마 패드 여러 종류의 컴파운드, 그리고 극세사 타월. 모두 그동안 그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조금씩 모아온 개인 장비들이었다. 그는 사장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주세요. 저 혼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민준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민준은 스크래치 복원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는 먼저 가장 거친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깊은 스크래치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었다. 그리고 점차 고운 컴파운드로 바꾸어가며 도장면을 조심스럽게 연마했다. 그의 눈은 스크래치에 바싹 붙어 있었고 그의 손은 스크래치의 깊이와 넓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듯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듯한 그의 집중력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의 팔과 어깨는 쑤시고 아팠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완벽한 복원이라는 목표만이 가득했다. 그는 빛을 이리저리 비춰가며 미세한 흠집 하나까지 찾아내 복원했다. 때로는 숨을 멈추고 집중했고, 때로는 아주 작은 도구를 사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다듬었다. 그에게는 이 작업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기술과 열정을 쏟아붓는 예술 행위였다. 밤이 깊어지고 세차장은 고요함 속에 잠겼다. 민준은 홀로 낡은 세차장 안에 남아 작업에 몰두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그의 귀에 닿았다. 그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밥 한 술 뜨지 않은 채 작업에 매달렸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슈퍼카의 차체에 자신의 모든 혼을 불어넣는 듯했다. 새벽 2시. 민준의 작업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도장면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그리고 극세사 타월로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냈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침내 모든 작업이 끝났다. 그는 조용히 조명등을 켜고 스크래치가 있던 자리를 비춰보았다. 그곳에는 어떤 스크래치도 남아있지 않았다. 완벽하게 복원된 도장면은 거울처럼 빛났고 주변의 모든 것을 반사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준은 자신의 작업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차체에 기대어 앉았다.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열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해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일을 해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이태호 회장의 검은색 슈퍼카는 낡은 세차장 안에서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완벽하게 복원된 차체는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듯 아름다웠다. 민주는 차의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았다. 그의 손이 핸들을 잡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엔진 시동을 걸었다. 웅장한 엔진 소리가 낡은 세차장 안을 가득 채웠다. 민주는 눈을 감고 잠시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그에게 자유와 꿈을 속삭이는 듯했다. 아침 햇살이 세차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이태호 회장이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세차장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사장과 동료들은 긴장하여 이태호 회장을 맞이했다. 사장은 민준의 작업을 보지 못했기에 불안감에 식은땀을 흘렸다. 이태호 회장은 자신의 차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비서가 차체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이태호 회장의 시선은 스크래치가 있던 자리로 향했다. 민준은 긴장하여 이태호 회장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태호 회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 대신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스크래치가 있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아무런 흔적도 느껴지지 않았다. 완벽했다. 이태호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민준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가 다가올수록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사장과 동료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그의 눈빛은 민준을 향했지만 그 안에는 존경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미가 담겨 있었다. 완벽하군. 이태호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탄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런 상처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지? 당신은 도대체 누구지? 민준은 이태호 회장의 칭찬에 감격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순간이 현실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사장과 동료들은 이태호 회장의 반응에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민준의 진짜 실력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질투심이 드리워졌다. 이태호 회장은 잠시 민준을 응시하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키케이스 하나를 꺼냈다. 케이스는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반짝이는 자동차 키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키케이스를 민준에게 건넸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과 실력에 대한 나의 보답입니다. 이태호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 키는 강남 논현동에 있는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키입니다. 오늘부터 그곳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곳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슈퍼카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그곳의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민주는 키 케이스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은 떨렸다. 강남 논현동의 고급 게러지라니. 그가 평생 꿈꾸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태호 회장의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멸시와 조롱 속에서 묵묵히 키워왔던 그의 열정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이태호 회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김민주는 손에 쥐어진 키 케이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남 논현동의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키라니. 그가 꿈에서나 그리던 장소였다. 낡은 세차장 안 묵묵히 지켜보던 사장과 동료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무시하고 비웃던 꼬마 민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회를 잡는 것을 목격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님을 믿고 싶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차분하게 말했다. 농담이 아닙니다, 김민준 씨. 당신은 내 차를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그 어떤 슈퍼카도 당신 손에서는 새 생명을 얻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사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이태호 회장에게 달려왔다. 회장님 잠시만요. 이 아이는 그저 평범한 세차장 직원일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뭔가 착각하신 겁니다. 저희 세차장에 더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사장은 민준을 시기하며 애써 그의 능력을 깎아내리려 했다. 이태호 회장은 사장을 차갑게 응시했다. 당신 세차장의 전문가들이 이 스크래치를 복원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이 차를 당신에게 맡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논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동료들은 민준을 질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일같이 무시하고 조롱하던 민준이 단 한 번의 기회로 자신들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공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비참함이 드리워졌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내일 아침 이 주소로 찾아오십시오. 게러지 책임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준은 명함과 키케이스를 꽉 쥐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이태호 회장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강한 믿음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태호 회장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차에 올라타 조용히 세차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차가 사라진 후에도 낡은 세차장 안에는 이태호 회장의 말이 남긴 거대한 여운이 감돌았다. 사장은 민준에게 달려와 그의 멱살을 잡았다. 야, 김민준, 네가 뭔데 회장님 차에 손을 대서 이 모양을 만들어. 너 때문에 우리 세차장 망하게 생겼어. 사장은 불안감에 민준에게 모든 화풀이를 했다. 민준은 사장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단호했다. 사장님,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회장님의 차는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날 겁니다. 민준은 낡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짐을 챙겼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낡은 세차장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밤잠을 설쳤다. 그의 손에는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키와 이태호 회장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밤새도록 강남 논현동의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를 검색했다. 인터넷에는 그곳이 국내 최고의 슈퍼카 전문 게러지라는 정보가 가득했다. 최고급 시설, 최신 장비,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디테일러들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했다. 민준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곳에서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가장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강남 논현동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헤치고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대리석 건물은 웅장했고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는 눈부신 슈퍼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민주는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게러지 내부는 마치 미술관 같았다. 은은한 조명 아래 매끄러운 차체를 뽐내는 슈퍼카들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저마다의 색깔과 디자인을 가진 차들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았다. 민주는 꿈에 그리던 슈퍼카들을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에 감격했다. 그의 손은 저절로 차체로 향했지만 그는 차마 만질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신성하게 느껴졌다. 그때 한 중년의 남성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이태호 회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의 매니저 박선우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김민준 씨. 박선우 매니저는 민준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민준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민준은 박 매니저의 친절함에 안도감을 느꼈다. 박 매니저는 민준을 게러지 내부로 안내했다. 그는 민준에게 게러지의 시설과 장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최첨단 도장, 부수 정밀 진단 장비,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케미컬과 도구들. 민준은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박 매니저에게 자신의 경험과 기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박 매니저는 민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의 눈빛에는 민준을 향한 믿음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태호 회장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이제 김민준 씨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운영하십시오. 박 매니저의 말에 민준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어깨에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민준은 게러지 내부를 둘러보았다. 한쪽 벽에는 세계적인 디테일러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그동안 존경하고 따라 배우려 했던 사람들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세차장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 김민준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멸시와 조롱 속에서 묵묵히 키워왔던 그의 열정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친 세차솔 대신 이제 섬세한 디테일링 도구들이 쥐어질 손이었다. 그는 이태호 회장에게 감사했다. 그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민준은 평생 낡은 세차장에 갇혀 살았을 것이다. 민준은 박 매니저에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다. 저는 이곳을 단순한 슈퍼카 게러지가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처럼 재능을 가지고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박 매니저는 민준의 말에 감동한 듯 미소 지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김민준 씨. 우리는 당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김민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었다. 그의 손에서 수많은 슈퍼카들이 새 생명을 얻었고 그의 명성은 강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멸시 속에서 피어난 그의 열정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가 된 김민준의 삶은 멸시와 조롱으로 얼룩졌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슈퍼카들 속에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섬세한 손길과 뛰어난 복원 기술은 강남 슈퍼카 오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는 순식간에 명문 게러지로 자리 잡았다. 민주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모든 기적을 선물해준 이태호 회장에게 늘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태호 회장이 자신에게 이런 파격적인 기회를 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단순한 재능 발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 민주는 게러지에서 이태호 회장을 자주 만났다. 태호 회장은 여전히 냉철하고 과묵했지만 민준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는 민준의 작업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거나 때로는 민준에게 직접 자동차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민준은 태호 회장의 질문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했고, 태호 회장은 민준의 답변에서 깊은 통찰력을 발견하는 듯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자동차라는 공통된 열정을 가진 두 남자의 교감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태호 회장이 민준에게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찾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민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JK그룹 본사 빌딩에 도착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낡은 세차장 직원이 아닌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로서의 당당함이 느껴졌다. 이태호 회장의 사무실은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앉으십시오, 김민준 씨. 이태호 회장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웠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차를 마셨다. 태호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낡은 앨범 한 권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앨범을 펼쳐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앨범 속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의 이태호 회장과 함께 한 남자가 활짝 웃고 서 있는 사진이 민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남자는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이 사람은 제 친형 이재민입니다. 이태호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형은 10여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형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고 가장 사랑했습니다. 민주는 이재민이라는 이름에 순간 숨을 들이켰다. 이재민, 그 이름은 그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름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가끔씩 슬픈 눈으로 바라보던 사진 속의 남자. 민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태호 회장은 앨범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형은 저와 달리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동차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도 사실은 형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장소입니다. 민주는 이태호 회장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재민, 자동차에 대한 열정,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 이 모든 단어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했다. 형은 자동차를 단순한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차에 난 작은 흠집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완벽하게 복원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아무리 심한 상처도 그의 손을 거치면 완벽하게 사라졌으니까요. 이태호 회장은 형을 회상하며 아련한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 역시 아무리 심한 스크래치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다. 그가 가진 재능은 마치 이재민이라는 남자에게서 물려받은 듯 했다.
형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그의 아들에게요.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혹시 김민준 씨는 이수진 씨라는 분을 아십니까? 김수진. 민준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민준은 경악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제 어머니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태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15년 전 형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한 여인과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사고로 인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형의 유품에서 그 여인과 아이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김민준 씨, 당신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이태호 회장은 앨범을 넘겨 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이재민이 한 여인과 함께 서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민준의 어머니 김수진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품에는 갓난아기 민준이 안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사랑하는 수진과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은 사진을 보고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의 아버지는 이재민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이재민과 사랑에 빠졌었고 그들의 아들이 바로 자신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평생을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함께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자동차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가졌던 이유,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에 묘하게 끌렸던 이유. 모든 것이 이제야 설명되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말을 이었다. 형은 죽기 전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가 수진 씨와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내용과 제가 그들을 찾아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죽으면 수진 씨와 당신이 위험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당신과 수진 씨에게 해가 갈 것을 우려했고, 그래서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잠적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을 피해 홀로 사업을 일구었고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과 수진 씨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당신과 수진 씨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태호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친아버지 이재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위장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드라마 속 이야기 같았다. 그리고 이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는 형이 평생을 꿈꾸었던 곳입니다. 그는 이곳을 자신처럼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은 형의 꿈을 이어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형의 마지막 꿈을 맡기고 싶습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민준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멸시 속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사랑과 희생의 그림자 아래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태호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친아버지의 마지막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진실을 알려주셔서, 그리고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님의 꿈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태호 회장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민주는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민주는 그날 밤 어머니 김수진을 찾아갔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재민의 사진과 이태호 회장이 남긴 편지를 보여주었다. 김수진은 사진과 편지를 보고 오열했다. 그녀는 평생을 그리워했던 첫사랑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에 슬픔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이제 그들은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민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성공을 넘어섰다.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의 희생과 꿈을 이어받아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를 단순히 슈퍼카 게러지가 아닌 자동차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의 명성은 날마다 높아졌지만 그는 늘 겸손하고 성실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멸시와 고통을 잊지 않았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다. 김민주는 이태호 회장의 사무실을 나서며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친아버지 이재민의 숨겨진 희생과 꿈, 그리고 이태호 회장의 깊은 신뢰는 민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더 이상 멸시받던 세차장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이자 이재민의 꿈을 이어받은 아들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민주는 가장 먼저 어머니 김수진을 찾아갔다. 그는 이태호 회장이 건넨 이재민의 사진과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김수진은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그녀는 평생을 그리워했던 첫사랑이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슬픔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재민의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고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그들은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픔과 비밀을 비로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민준과 수진은 서로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이재민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이재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를 얻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박선우 매니저와 함께 게러지의 운영을 총괄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었다. 그는 단순히 차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슈퍼카 오너들의 작은 불만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주었고 그들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의 섬세한 손길과 완벽한 복원 기술은 강남 슈퍼카 오너들 사이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며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는 민준의 손에서 나날이 발전했다. 그는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며 게러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는 또한 자신처럼 재능을 가지고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세차장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잊지 않았다. 그는 젊은 인턴들을 채용하여 직접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민주는 그들에게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열정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쳤고 진정한 재능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민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민준은 이태호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과 같은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에게서 형 이재민의 모습을 보았고 민준은 이태호 회장에게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따뜻한 삼촌의 모습을 보았다. 민준의 명성은 강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그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롤모델이 되었다. 낡은 세차장 사장과 동료들은 민준의 성공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민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에 후회와 함께 비참함을 느꼈다. 어떤 동료들은 민준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민준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과거의 앙금을 털어냈다. 그는 성공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잊지 않았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 김수진의 삶 또한 민준의 성공과 함께 변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고 자신의 꿈을 찾아 행복하게 살았다. 그녀는 이재민의 마지막 편지를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았고 그의 사랑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했다. 수진은 민준이 이재민의 꿈을 이어받아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어느 맑은 날 민준은 이태호 회장과 함께 이재민의 산소를 찾았다. 푸른 잔디가 깔린 언덕 위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곳에 이재민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는 이재민의 편지 속 내용과 그가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는 이제 아버지의 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자동차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민준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옆에 서서 조용히 이재민의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개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평화로웠다. 그는 형의 꿈이 민준을 통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형, 당신의 아들은 당신을 닮아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이제 민준이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쉴 겁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형. 이태호 회장은 형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민준은 아버지의 산소에 꽃을 놓아드리고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이재민이 그들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내 동생. 너희의 삶이 영원히 빛나기를. 민준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함께 산소를 내려왔다. 민준은 이태호 회장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민준은 그곳에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의 삶은 이제 단순한 성공을 넘어섰다.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의 희생과 꿈을 이어받아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를 단순히 슈퍼카 게러지가 아닌 자동차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의 명성은 날마다 높아졌지만 그는 늘 겸손하고 성실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멸시와 고통을 잊지 않았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다. 민준의 이야기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속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멸시받던 세차장 직원이 한순간에 슈퍼카 게러지의 책임자가 된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능과 열정은 결코 멸시 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진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니라 내면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민주는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를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고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면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김민주는 더 이상 멸시받던 꼬마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진정한 블랙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그의 삶은 멸시 속에서 피어난 열정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고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출근길 인파로 북적이는 거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미래테크 빌딩은 그 위용을 자랑하듯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IT 산업을 선도하는 거대 기업 중 하나였고 이진아는 이곳에서 5년째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다. 29살에 진아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유능한 비서였다.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데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과 꼼꼼함으로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출근해 가장 먼저 서류를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남아 다음 날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과 꼼꼼히 작성된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미래테크의 분위기는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경쟁사인 넥서스의 무서운 성장세는 미래테크의 입지를 위협했고 회사 내부에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임원들 간의 물밑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진아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에게는 회사 생활이 곧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서울 생활을 하던 그녀에게는 이 직장이 안정적인 수입원이자 그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오늘은 진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그녀의 29번째 생일이었다. 비록 혼자였지만 그녀는 소박하게나마 저녁에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축하할 생각이었다. 어릴 적부터 생일은 그녀에게 항상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는 날이었다. 비록 화려한 파티나 특별한 선물은 없었어도 부모님이 끓여주시던 미역국과 진심, 어린 축하 한마디면 충분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생일 축하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기를 내심 기대했다. 아침 출근길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나왔다. 작은 설렘이 그녀의 마음을 간지럽혔다. 오전 내내 그녀는 분주했다. 회사 전체의 운명이 걸린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 발표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사장님의 발표 자료 준비를 돕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고 보고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었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녀의 성격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러 가는 동안에도 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후에는 중요한 대회비 문서가 전달될 예정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사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진아는 보고서 최종본을 들고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딱딱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사장실 안에는 평소 진아와 사사건건 부딪히던 박상무도 함께 앉아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진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사장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손짓으로 그녀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이진아 비서, 그동안 수고 많았네. 사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진아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그녀는 불안감에 침을 꿀꺽 삼켰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비서팀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네. 자네에게는 유감스럽지만 오늘부로 자네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어. 사장님의 말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다. 해고 계약 해지,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귀에는 사장님의 목소리만 웅웅거렸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되물었다. 네 해고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에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아의 목소리는 격앙되었다. 박상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이 비서, 지금 이게 무슨 추태야.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이번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에서도 자네가 맡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 자네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뜻이지. 말도 안 돼. 저는 단 한 번도 제 역량을 의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진아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다.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인사팀에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줄 거야. 오늘은 이만 돌아가도록 해. 사장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진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해고. 그것도 바로 그녀의 생일에. 그녀는 마치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사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바이러스라도 되는 양 모두가 그녀를 피하는 듯했다. 자신의 책상에 돌아온 진아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짐은 작은 상자 하나에 담겨 있었다. 5년 동안 그녀의 삶이었던 공간이 한순간에 낯선 곳이 되었다. 그녀는 상자를 들고 회사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자 매서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의 손에는 해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생일 케이크를 사려던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생일은 가장 잔인한 기억으로 얼룩지게 되었다. 그녀는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거리를 걷는 동안 그녀의 시야는 점차 흐릿해졌다. 건물들이 춤을 추는 듯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웅궁거리는 소음으로 변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티려 했지만 몸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머릿속에서는 생일 축하한다는 낯선 목소리가 맴돌았고 해고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결국 진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그녀의 몸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그녀의 몸이 닿는 순간 그녀의 의식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서 해고 통지서와 작은 가방이 떨어져 나갔고 그녀의 생일은 그렇게 차가운 길바닥에서 막을 내렸다. 도심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 한 여인이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 홀로 버려졌다. 그때였다. 번잡한 길을 가르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녀가 쓰러진 곳에서 멈춰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차분한 얼굴로 내렸다. 그는 명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도도하고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동안에도 그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진아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차분하게 100빌9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한 여성이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좀 보내주십시오. 그는 전화를 끊고 진아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쓰러진 여인이 미래테크의 비서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미래테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넥서스의 젊은 CEO였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의식을 잃었던 이진아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새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에 힘이 없었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마에 붙은 차가운 물수건이 떨어지며 다시 몸이 휘청였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이른 새벽까지 야근에 시달린 듯한 준하의 상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깔끔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오똑한 콧날은 마치 조각상 같았다. 이진아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강민준 바로 미래테크의 숙적 넥서스의 젊은 CEO였다. 이진아는 경악했다.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도 그리고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이 다름 아닌 강민준이라는 사실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어제 해고 통보를 받은 충격보다 더 큰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이 무슨 황당하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가. 그녀는 자신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강민준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강민준은 진아의 놀란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권위적인 느낌을 주었다. 정신이 드십니까? 길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보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뿐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진아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대체 당신이 왜 여기에,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쓰러진 당신을 발견하고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강민준은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진아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날 하필이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발견되다니. 그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치욕스러웠다. 쓸데없는 오지랖이네요.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진아는 애써 차갑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강민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오지랖이라고요. 생명이 위급해 보이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행동 아닐까요, 비서님은? 혹시 어제 미래테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 같군요. 진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민준이 자신이 미래테크의 비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녀는 순간 모든 것을 들킨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하려 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강민준은 피식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상관없는 일이라. 어제 미래테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흥미롭게도 당신이 쓰러진 시각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각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당신의 표정에서도 모든 것을 읽을 수 있군요. 진아는 치욕감에 이를 악물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이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요, 당신이 날 비웃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 회사에 데려가서 비열하게 이용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진아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강민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비웃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넥서스의 경쟁사 직원이 길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진아를 뚫어줘라 응시했다. 미래테크의 사장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 같은 유능한 인재를 그렇게 내팽개치다니. 진아는 강민준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가 자신을 유능하다고 평가하다니.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슨 의도입니까? 당신은 나를 회유하려는 겁니까? 진아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도요, 글쎄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유능하다면 넥서스에서 당신의 능력을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미래테크와 달리 넥서스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쓸모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강민준은 차갑게 말했지만 그의 제안은 분명했다. 진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넥서스라니.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회사의 수장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다니. 이것은 복수심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산 것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강민준의 제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았다. 미래테크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불타는 욕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하려는 거겠죠? 진아는 비아냥거렸다. 이용한다고 해도 당신에게 손해볼 것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상태 아닙니까? 강민준은 냉철하게 받아쳤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진아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해고된 상태였고 당장 생활비조차 막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억울하게 해고된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다. 그것이 박상무와 미래테크에 대한 그녀의 유일한 복수였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진아는 겨우 말했다. 강민준은 진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믿음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나는 당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미래테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죠. 그의 제안은 냉철하고 비즈니스적이었지만 진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강민준의 얼굴에서 한치의 거짓도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야망이 번뜩였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나는 언제든 당신을 떠날 겁니다. 강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매력을 풍겼다. 좋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넥서스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미래테크를 뛰어넘는 것. 그날부터 이진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넥서스의 임원비서로 출근하게 되었다. 미래테크의 모든 비서들이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에 경악했고 넥서스 내부에서도 그녀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진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지시 아래 새로운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다. 넥서스의 업무 환경은 미래테크와는 확연히 달랐다. 더욱 빠르고 더욱 혁신적이었으며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분위기였다. 강민준은 진에게 냉철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데 탁월했다. 그는 진에게 미래테크에서 맡았던 업무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프로젝트들을 맡겼다. 진아는 강민준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그의 뛰어난 통찰력과 리더십에 감탄했다. 그는 단순히 냉철하고 이기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의 흐름을 읽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진정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진아는 여전히 강민준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했다. 그가 왜 자신을 도와주었을까? 단순히 능력 있는 비서를 원해서일까? 아니면 미래테크의 내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일까? 그녀는 강민준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차분한 미소만이 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아는 강민준의 지시로 과거 미래테크에서 진행했던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의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녀가 해고당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진아는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박상무.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상무가 비밀리에 진행했던 불법적인 뒷거래의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자료에는 박상무가 이 프로젝트를 빌미로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와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덮기 위해 박상무가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진아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해고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녀는 박상무가 프로젝트를 망치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었다. 강민준은 차분한 얼굴로 자료를 검토하더니 진아를 향해 말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미래테크의 부패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요. 당신이 해고된 것도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박상무의 치밀한 음모 때문이었군요. 진아는 강민준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럼 그는 자신이 해고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일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해고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까?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박상무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보고는 들었지만 그것이 당신의 생일에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쓰러지는 것을 본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당신이 미래테크의 내부 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도운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강민준의 솔직한 고백에 진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을 이용한 것이 맞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구했고 그녀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냉철한 사업가의 면모와 함께 어딘가 모르게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 그는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동시에 비열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진아는 강민준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강민준은 진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도전적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미래테크를 심판할 때입니다. 그들의 부패와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넥서스가 그들의 빈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심판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동시에 우리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아는 망설였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지만 그 복수가 자신을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박상무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료와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해 달려나가는 용감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박상무의 치밀한 음모와 미래테크의 숨겨진 비리를 알게 된 이진아는 더 이상 나약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향한 불타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강민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맹과 함께 그녀는 미래테크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거대한 부패의 심판이었다. 강민준은 이진에게 넥서스의 모든 자원과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그는 미래테크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이진아는 내부자로서 박상무의 비리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아는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과거의 기록들을 되짚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고당했던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의 모든 서류와 통화 내역을 다시 검토하며 박상무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의 끈기와 강민준의 치밀한 전략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상무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뿐만 아니라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유흥에 탕진하고 심지어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빼돌리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했다. 박상무의 죄는 단순한 비서 해고를 넘어선 회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거대한 배신 행위였다. 진아는 그의 추악한 민낯에 치를 떨었다. 강민준은 이 모든 증거들을 기반으로 미래테크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넥서스는 언론을 통해 미래테크의 부패와 경영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고 금융당국과 검찰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미래테크는 한순간에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회사 내부에서는 임원들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박상무는 궁지에 몰렸고 그의 추악한 행위들이 서서히 백일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진아는 강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행력에 감탄했고 동시에 그의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다. 강민준은 비록 차갑고 이성적이었지만 진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 그는 진에게 늘 당신의 정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진아 또한 강민준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야망뿐만 아니라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선 묘한 신뢰와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미래테크의 사장은 박상무의 비리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그를 해고하고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박상무는 자신의 비리가 모두 드러나자 자신 혼자 죽지 않겠다고 반발하며 미래테크 사장의 또 다른 비리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미래테크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그때 강민주는 이진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진아 씨, 박상무의 마지막 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가 숨겨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는 미래테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겁니다. 이진아는 박상무가 자신을 가장 신뢰하던 직원 중 한 명에게 비밀 자료를 맡겼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직원은 평소 박상무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인물이었고 진아는 그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진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직원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강민주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진아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밤늦은 시각 진아는 박상무의 비서였던 김미나를 만났다. 미나는 진아를 보자마자 불안에 떨며 말했다. 진아 선배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박상무가 저를 협박해서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맡긴 자료가 있어요. 그걸 선배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 하나를 진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박상무가 미래테크 사장과 함께 저지른 모든 비리, 그리고 그가 숨겨둔 비자금 장부까지.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USB를 손에 쥔 진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미래테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급히 그곳을 벗어났다. 하지만 그녀가 건물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 두 개가 그녀를 덮쳤다. 그들은 박상무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USB를 빼앗으려 했고 진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진아는 위험에 처했다. 그때 갑자기 강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진아의 동선을 예측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와 있었던 것이다. 강민준은 망설임 없이 괴한들과 맞섰고 진아를 보호하며 그들과 대치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의 몸놀림은 민첩했다. 진아는 강민준의 뒤에 숨어 그를 보았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그녀를 위해 자신의 안전까지 내던지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괴한들이 제압되고 경찰이 출동한 후 진아는 강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님. 강민준은 진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USB 안의 자료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박상무는 미래테크 사장과 함께 수년 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하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그들은 심지어 회사의 중요한 기밀 정보를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진아의 해고는 그들의 거대한 비리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였던 것이다. 검찰은 이 USB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테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상무와 사장은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임원들이 체포되었고 미래테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회사는 결국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진아는 자신이 복수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강민주는 진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다. 진아 씨, 당신 덕분에 미래테크의 모든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넥서스가 미래테크의 모든 자산과 인력을 인수할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진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준의 계획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억울함도 풀렸고 정의도 실현되었다. 강민준은 진에게 하나의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때입니다. 넥서스는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당신은 넥서스의 핵심 임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합니다. 진아는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넥서스의 임원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안이었다. 그녀는 박상무에게 당했던 모욕을 되갚아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표는 복수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었고 올바른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었다. 그때 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진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아 씨, 사실 처음 당신을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저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미래테크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저는 당신의 강인함과 올곧은 성품에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보다도 진실하고 용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비서나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이자 동료입니다. 강민준의 고백에 진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차가웠던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강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진아의 말에 당황한 듯 했다. 그럼 떠나겠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아니요.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대표님 곁에 남을 겁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비서가 아니라 대표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파트너로서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의 힘으로 제 길을 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님을 믿습니다. 진아의 말에 강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미소는 이전의 차가운 미소와는 달리 진심으로 기뻐하는 미소였다. 좋습니다, 진아 씨.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교차로에 들어섰다. 가장 비참했던 생일날 시작된 인연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의 냉철한 이성과 이진아의 뜨거운 정의감이 만나 미래테크의 추악한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박상무와 사장은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임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한때 대한민국 IT 산업의 거목이었던 미래테크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진아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밝혀낸 용감한 주역으로 우뚝 섰다. 그녀의 가장 비참했던 생일날 시작된 인연은 이제 그녀의 삶에 새로운 방향과 의미를 제시했다. 미래테크의 빈자리는 넥서스가 빠르게 채워나갔다. 강민준은 미래테크의 우수 인력과 기술을 흡수하며 넥서스를 명실상부한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진아는 강민준의 곁에서 비서가 아닌 전략기획이사로서 새로운 직책을 맡았다. 그녀는 넥서스의 핵심 브레인 중 한 명이 되었고 그녀의 뛰어난 기획력과 통찰력은 회사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능동적인 리더가 되었다. 진아의 책상 위에는 이제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박상무의 비리가 아닌 진정한 혁신과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모든 회의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고 모든 동료들은 그녀의 능력과 열정에 감탄했다.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힘썼다. 그들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만들고자 했다. 물론 그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 미묘했다. 강민주는 업무적으로는 냉철하고 단호했지만 사적인 순간에는 진아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진아의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던 동료이자 그녀의 숨겨진 잠재력을 이끌어낸 멘토였다. 진아 또한 강민준에게 단순한 상사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의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와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강인함에 그녀는 점차 이끌렸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진아는 강민준에게 물었다. 대표님은 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단순히 미래테크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였나요? 강민준은 진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이전의 차가운 미소와는 달리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면서 저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일날 길에서 쓰러진 당신을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연민이었겠지요. 그리고 그 연민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진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강민준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승리만을 추구하는 냉혈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인간미를 지닌 리더였다. 그날 저녁 넥서스에서는 미래테크 인수 성공과 신사업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하는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여 기쁨을 나누었고 회사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 넘쳤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강민준은 진아를 조용히 불러냈다. 그들은 회사 옥상으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도시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듯했다. 강민준은 진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진아 씨,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진아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 펜던트에는 작고 반짝이는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진아는 목걸이를 보며 물었다. 당신은 저에게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밝혀주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의 생일이 더 이상 비극적인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민준은 진아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목걸이를 꼭 쥐었다. 가장 잔인했던 생일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를 구원하고 그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한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녀 자신의 용기와 믿음. 그녀는 강민준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정의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은 분명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넘어섰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때로는 가장 위대한 기회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부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용기와 결단으로 억울함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진아는 넥서스의 핵심 임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었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가장 비참한 날,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의 손길로 인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녀는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의 생일은 더 이상 가장 잔인한 날이 아닌 가장 위대한 시작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